손병희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북한군 특수부대 국가기록원도 훑었다. 탈북자 강모 씨에 따르면 북한은 파괴 요인 암살을 전문으로 하는 특수전단을 운영하는 외에도 절도 전문 특수부대를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실제로 해마다 수천 전 없어지는 문화재와 미국의 절도 사건은 대부분 이들의 소행이라고 밝혔다. 이미 북한은 반지의 제왕에 등장하는 투명 망토와 비슷한 재질의 제품을 개발, 이들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납치한 일본인들로부터 닌자 술도 마스터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탈북자 강모 씨는 이중 최정예 병력인 특수 8군단 산하 1하, 2하 482 부대, 일명 싹쓸이 부대가 국정원의 대화록 공개 이후 국가기록원에 침투했으며 이들은 귀환 후 공화국 영웅 칭호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네, 이 사항은 저희 페이스북 친구이신 김형민 님이 어제 오전 10시 11분에 올렸던 북한군 특수부대 국가기록원도 훑었다라는 제목의 채널A 예상 보도입니다. 하. 예, 벌써 20년 가까이 됐어요. 20년은 아직 아니지만 1990년대 중반을 뒤흔들었던 CD의 전성기였을 거예요. 그때가 200만 장이 팔렸다고 하던가요. 그 CD의 위세가 영원할 줄 알았죠. 하지만 디지털의 발달 그리고 김대중 정부, 국민의 정부 들어와서 IT 산업을 활성화시키면서 음악 저작권을 희생시켰기 때문에 그런 여파도 있고 그래서 CD의 세계는 몰락했습니다. 이제는 200만 장은커녕 2만 장 팔리는 CD 보기도 힘들어졌죠. 잘못된 만남 김건모였습니다. 자, 잘못된 6억이라는 가사가 있었는데 본인은 네 아비를 믿었던 만큼 본인은 너도 믿었기에 본인은 아무런 부담 없이 널 6억에게 소개시켜줬고 그런 만남이 있은 후부터 우리는 자주 함께 다니며 즐거운 독재를 보내며 함께 어울렸을 것뿐인데 그런 거래가 어디서 잘못됐는지 본인은 알 수 없는 예감에 조금씩 빠져들고 있을 때쯤 넌 본인보다 권력에게 관심을 더 보이며 본인을 조금씩 멀리하는 그 어느 날 너와 정의가 심하게 다툰 그날 이후로 이렇게 가야겠다, 되는 아우 어디서 봤어요? 아우 후달려. 아우 이상해. 안녕하세요. 이상해요. 아우 늙은이 모셔다 놓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아우 후달려. 김정렬 씨 아니세요 지금? 아우 이상해 엄마. 이 김정렬은 이게 김정렬이지. 아 전병이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자 금요일에 정길이당당 승당당 정렬 자으러 정렬 뻥튀기 하바야 그렇지 좋다네 정렬 자으러 정렬 김정렬이에요. 반가 기대치 아 좋다. 네 반갑습니다. 자 금요일의 남자. 이상해. 네. 정렬이만 저기 가 있어. 니들 아주 뭘 이렇게 헤매냐? 일단 한번 방송 큐. 수지 큐. 건모가 그렇게 천만장이 발렸냐? 돈을 벌으면 선배한테 내야 될 거 아니냐 임마. 뭐냐? 네. 국민TV 일단 한번 가입하라니까요. 예. 수지 큐. 큐. 띵띵띠디디딘띠디디디디디딘. 금요일 노정열 씨와 함께하는 노발대발. 그 김정열 씨가 예전에 지금도 그래요. 그 예전엔 개그맨들이 연초가 되면은 음성 메시지로 그 선후배들에게 뭡니까 그 새해 인사를 남기는 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김정열 선배는 문자를 쓰실 줄은 아는데. 예. 깜짝 놀랐습니다. 예, 문자가 왔는데요. 예, 문자가 왔어. 네. 받았어. 예. 처음부터 끝까지. 예. 이렇게 1분만 하다 끝났어요.
아무 얘기 안 하고. 아무 얘기 안 하고.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뭐 네, 선배 그럼 여러분 없고 이런 거 그냥. 없고. 그냥 이렇게 하다 그냥. 말도 없습니다. 하여튼 강렬하게 남았겠네요. 아마 그 충격은 나 지금 안녕이라도 한 글자 하나 둘 자 나올 줄 알았는데 예. 아로 시작해서 이정열 씨가 비행기를 타고 저 지역 공연을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러 가고 있는데 네. 이정열 씨, 김정열을 부르는 뭐가 있었다면서요? 그 노정열이었나? 아니요 김정열 선배랑 같이 뭐 비행기에 같이 타게 됐나 봐요. 아, 네네. 근데 멀리서 보고도 알았다잖아요. 아, 잠깐만요. 이게 잠깐만. 나 데리고 가야지. 어딜 가냐고. 잠깐만요. 스톱. 어떻게 지내세요, 그래서 요즘에? 요즘은 다리가 풀려 있는 상태로 계속 지내시죠. 워낙부터 풀려 있었잖아요. 네. 경제가 좀 풀려야 될 텐데. 아, 그래요. 전국 관계, 남북 경색 관계도 좀 풀리고. 그러면 경제는 1990년대 초에 MBC의 캠페인 김상호 씨인가요? 개그맨. 네네네. 예, 그분이 경제야. 경제를 살립시다. 예. 그 김영하 씨랑 나와서 경제를 살립시다 할 때부터 20년 동안 한 번도 안 사는 것 같은 것처럼 이렇게 방송에서 보도되는데. 일반 국민 서민 경제가 죽어있지 1%나 잘 사는 분들은 계속 살고 있어요. 네. 네. 그렇죠. 네. 벌써 지난주군요. 토요일 날 촛불 집회 서해 수고 많이 하셨다고요. 예, 저는 원래 철도 KTX 민영화 반대 네. 2시간 예정이었는데 3시간 반을 보니까 그래서 제가 성대가 괜찮은 사람인데 그러게요. 목이 너무 쉬어가지고 예. 조금 이어봤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철도 집회인데 갖다 붙이는 걸 많이 갖다 붙였습니다. 그래요? 예. 일단 대선 무효 주권 회복 헌법 수호 촛불이라고. 아니 원래 철도 민영화 반대 집회였잖아요. 근데 같은 맥락이죠. 아, 왜냐하면 그렇구나. 박근혜 후보 캠페에서 공약으로 이 각종 공공시설 민영화 어떻게 할 것입니까라고 물어보니까 그 공약집에 분명히 문서로 구두개약이 아니라 네. 철도나 수도, 공공 이런 시설은 국가의 중대한 산업이므로 국민적 동의 없이는 절대로 민영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공언을 썼거든요. 네. 근데 지금 추진되고 있는 그림을 보면 마치 대자비가 떠올라요. 어디서 본 듯한. 이 한반도 대화는 절대로 운하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랬다가 저는 한반도 대화는 이제 그만두고 접었습니다. 다음은 이 가뭄과 홍수를 예방하고 이 관광 친수계획을 만들고 여러 가지 일자리를 36만 개 창출을 하고 막 이렇게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고용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제가 4대강 살리기 작업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또 테이마서는 문만 달면 대운하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대운하 추진하기 쉽게 해놨다. 그럼요. 또 했어요. 깊이도 이미 양심적인 언론 보도였죠. 우리 PD첩 76m의 비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굳이 예. 살리기라면. 그렇죠. 예. 예, 그 야욕을 그 개인적인 욕심 내지는 야욕을 숨기지 않고 사대강을 그렇게 만들어놨고 뭐 문만 달면 수문을 달기만 하면 운하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네. 했고 아무튼 뭐 세간에서도 단군인의 최대 사기극처럼 근데 사기극이라기보다는 늘 얘기했지만 정책 실패가 아니라 가장 큰 부정부패판이었죠. 네. 예. 23, 4조억의 행방에 대해서 지금 뭐 검찰이 지금 국민들의 촛불이 들고 일어나니까 몇 가지 이제 물타기용 뭐라고 해야 되냐면 그 물타기용이라고 국면 전환용이라고 봐야죠. 국면 전환용. 예, NLL 발언 같은 게 이제 물타기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공안 정국 가기 전에 네. 부정부패 감사 버전이에요. 예를 들면 검찰을 통해서 뭐 전두환 각하 집을 압수수색하고 물품을 확보한다거나 네. 그래서 막 어떤 그 개혁의 의지 내지는 깨끗한 정부를 실현하려는 걸 보이면 네. 좀 민심이 쑥그러들지 않을까. 네. 그 신호가 CJ그룹 또 롯데그룹 네. 그다음에 지금 전두환 SK? 예. 오빠 집에 대해서 감히 예. 그 여동생이 그거 이제 청와대에서는 그러겠죠. 아니 건 국세청 직원이 하는 거고 검찰이 하는 건데. 나와 무슨 상관이냐? 네. 네. 그거는 DJ 노무현 때 할 얘기고요. 네. 이미 이명박 정부 들어서 어떻게 각 국가기관들이 권력 사유화됐는지는 역시 똑같이 말하겠습니다. 좌우 진보부를 떠나서 양심이 있고 원칙이 있는 사람이라면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데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끝까지 아니라고 우길 테고요. 그건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그렇게 살다 갈 사람들이
어차피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고 문제는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지금 뭐 국정원 사태가 계속되고 있고 지금 국가기록원에서 원본이 있네 없네 가지고 싸우기 때문에 예. 늘 말하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 사안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 그에 이은 경찰의 허위 수사 발표, 네. 네, 검찰의 불구속 수사. 지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이 국기문란에 내란범으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개인 비리로 지저분하게 들어갔어요. 예, 예. 지가 돈 욕심 나가지고 건설업자한테 저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뭐 몇 억 받았다 이걸로 지금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걸로 이제 꼬리 자르기라고 하죠, 그런 거는. 아, 예, 예. 그러니까 정권이나 공무원이나 선거판이 문제는 아니었고 원세훈 고 사람이 욕심이 있어가지고. 네. 근데 그것도 국토관계 장관이나 아니면 이런 사내 받았는데 세상에 국정원이 왜 건설업자 편의를 봐주고 이것도 참 단군일에 이렇게 웃기는 국정원장이 없습니다. 떡거물이 워낙 많으니까 국정원 뭐 여러 압력을 행사한 거죠. 정부도 예, 주고. 예, 예. 편의를 봐줬다고 표현하죠, 보통. 예, 이 건에 개입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개인 비리는 개인 비리 그대로 처벌하면 되는 것이고. 그럼요. 예. 예. 근데 그것은 그야말로 개인 비리지만 네. 선거에 개입한 것은 중대범죄죠. 그럼요. 왜냐하면 5천만 민심을 도둑질한 거기 때문에. 댓글 단 것은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이겠죠. 댓글을 달았다가 아니라 댓글까지 달았다라는 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댓글만 달았다가 아니라 국가정보요원이. 예, 네. 댓글까지 달았고 그게 대선 기간만 그랬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죠? 지금 정확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적어도 이명박 정권 하에 있었던 원세훈이 국정원장으로 취임한 아무리 짧게 잡아도요. 네, 그때 이후로 각종 선거와 정치판에 개입을 했다라는 의혹을 갖고 수사를 해야 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좌익 효순이 그다음에 좌빨인 이런 원래 그냥 수구적이거나 보수적인 사람들 입에서 잘 나오기 힘든 단어들 있죠. 왜? 네. 말하자면 제가 이제 트위터나 페이스북에서 올릴 정도의 이제 저는 원래 선수니까 네. 프로페셔널이니까 네. 그렇다 치고 저 같은 급의 세미 프로들이 있는데 바로 그게 훈련된 댓글 연습을 하고 가장 자극적이면서도 운동권을 비하하고 네. 전라도 사람들을 격리시킬 수 있고 심지어 민주당이라는 그 중도 보수 정당까지도 좌빨로 용공과 종북으로 몰아붙이는 그 지점은 일반 시민들의 관심도 없을 뿐더러 네. 그런 용어를 사용할 수 없거든요. 그야말로 근무 시간에 앉아서 소위 말하는 여러 파워팀들의 행태나 이런 거를 버전을 바꾼 거거든요, 그게. 네. 그렇습니다. 그게 몇 년째 지금 대회에 있는 그 와중에 국정원 심리 전담 팀들이 민간인을 알바생으로 고용하면서 월급을 줘가면서까지 심리전을 국민을 상대로 심리 전쟁을 몇 년간 벌여왔다는 거죠. 네. 이게 정치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중대한 범죄지만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위해서도 그럼요. 예전처럼 무슨 감히 국가가 정부기관이 국민을 선도한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물은 흐리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그 가장 아픈 상처인 지역감정 우리나라가 사실 남북 통일도 문제지만 지역감정이란 것만큼 우리 정말 단군일의 최대 숙제가 없습니다. 그죠? 네네. 이렇게 가슴에 못이 박힐 정도로. 그 가운데는 광주 항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있을 수밖에 없었고. 저 육사 출신이면서 어쩔 수 없이 경상도란 말이 나오는 전두환, 노태우 두 경상도 출신의 육사 장군들이 네. 하필이면 광주에 그 무고한 시민들을 수천 명 학살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아닌 것으로 덮을 수도 없고요. 네. 실제 우리나라 정치 경제 구조를 보면 박통의 개발연대 이후로 경부 라인을 따라서 발전한 거를 그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부정할 수 없죠. 그걸 아닌 것으로 자꾸 팩트를 오피니언인 것처럼 주장인 것처럼 자꾸 주장을 통해서 호도하고 네. 사실을 가리는 이게 비진실이죠. 네. 있는 걸 있는 대로 인정하면서 반성하자 이겁니다. 참여하고. 일본이 그걸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일본의 우익은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대요. 참된 우익과 어느 정도 양심이 있는. 그렇지 것과. 않은 우익.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식으로 하면 숙골 또는 야쿠자, 깡패 예. 뭐 이런 우익과 그렇지 않은 우익은 바로 미국에 대한 태도라고 해요. 예. 어쨌든 미국과 한판을 겨뤘었고 원자폭탄 2방으로 쫄딱 망해봤었기 때문에 미국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가. 우리처럼 무조건 미국 만세 부르는 사람들은 우익이라고 보지 않는데요. 일본 내에서도. 그 민족 자존을 지켜가면서 예를 들면. 예.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 경계심을 갖고 미국을 극복하려 하는 미국을 무조건 따라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세력들이 참다운 우익이라는 것이죠. 예. 즉 일본도 미국에 대해서 할 말은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견해를 가진 그런 우익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실제로 우리랑 거의 비슷한 우리나라의 소위 보수 인사들이랑 비슷한 형태를 보이는 우익들은 바로 그 가짜 우익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미국의 만세를 부르고 그리고 툭한 폭력을 행사하고 보통 좌빨, 폭력, 용공세력이라 그러는데 가만히 보십시오. 지금 21세기에 들어가고는 폭력을 행사한 게 누굽니까? 아, 근데 어르신들이 힘도 참 좋아요. 목청도 좋고. 저도 그날. 예. 아, 그날. 예. 2만 명 앞에서 보는데도 그 뒤에. 그때 얘기 좀 해주세요, 진짜. 예, 경찰에서 가장 많이 잡아서 1,000명이었고. 아, 네. 제가 보기엔 한 500명 정도입니다. 다 아주 잘 준비된 버스에서 내렸고 일사불란하게. 그러면 저 한겨레 신문 추산 한 700명 됐겠네요. 그렇죠. 조선일보 추산 1,500명. 예. 1,500까지는 아니었어요. 1,000명 최대한 잡아도. 아, 조선일보는 더 1.5배랍니까? 조선일보를 지금 무시하시는 겁니까, 지금? 네. 아무튼요. 아니, 어떻게 하셨어요? 아, 갑자기 전국을 찌르니까 허를 저 중학교 때까지는 조선일보 기자를 하려고 그랬어요. 정말요? 예, 제일 유명하고 그냥 정론지라고 거기 아시죠? 정론지란 말 썼던 거. 저도 민족 그러면 학교에서 얼핏 배우기로 조선 동화가 일제 시대에 한 거였던 예. 민족 정론지라고 얼핏 알고 있었거든요. 저희 집에서도 조선일보 봤어요. 아버지께서 이렇게 구독하셔갖고. 제가 언론학도가 되려고 전공도 신문방송학을 했으니까. 선우휘 또 류근일 예, 이런 그러네요. 예, 이런 분들 논설 쓰신 거라던가 예. 또는 김동길 씨도 교수도 저는 나왔고 예전에는 북한으로 가라고 대통령 막 김대중하고 대학교 김대중 네. 논설위원하고 잘 몰랐어요. 장군의 아들 저 거기서 그 읽으면서 제가 그 봤어요. 네네. 예.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 낭만 시대 감격 시대라는 이름인가 하여튼 장군의 아들 그 원작이 되는 백파 홍성유 선생의 김도한 일대기도 조선일보에 연재돼 있었거든요. 아니 저기 아 그런가? 좀 그런가 지금? 아는 거 저기 박학다식한 손병희 씨. 아 예. 아 정렬 씨 얘기하세요. 네네. 예. 아니 얘기하세요. 얘기해. 커피 한 잔 주고 막 네. 아니 박학다식의 뜻 재밌어요, 여러분. 네. 아무튼 그때 저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 박학다식. 예? 아는 게 많으니까 많이 먹는다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죠. 아는 게 열분이 많이라도 처먹으라 뜻이죠. 아 그런 거군요. 예. 아, 열불박자입니다. 열불박. 얇을 박자는 박막이라고 하죠. 우리가 저 반도체에서 열다와 얇다는 다른 거예요. 얇다는 질감의 문제고 열다는 농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얇다고 하는 것이 적확한 표현이죠. 진짜 깬다 깨기. 아, 우리 문정왕후가 옆에서 진짜 고소, 실소, 문정왕후가 아니라 희정왕후 문씨세요. 기소를 무엄하다. 어떻게 해요? 호칭을 달리 저기 요 얘기하고 노래를 하시던가 틀어주시던가 그랬어요. 제가 이정현 홍보수석 있죠? 왜? 예. 박근혜 각하의 그 오른팔 왼팔 뭐 입 별거로 다 불렸던 광주의 지역구를 두고 나왔던 예. 그 촛불이 이제 번지는 것 같으니까 미리 차단해야 되겠던지 민주당 여러 의원들이 이제 대선 무효를 서서히 이제 주장을 하고 이해찬 대표가 아마 당원대에서 쌍욕은 하나도 없어요. 네. 제가 보기에는 존칭을 안 썼을 뿐이지 막말도 없습니다. 그렇죠. 반말까지도 아니에요. 네. 그 표현 그대로 하자면 박정희가 누굽니까? 네. 누구한테 어떻게 죽었습니까? 대통령이란 말을 안 붙일 수 있죠. 예를 들면. 그죠? 예. 그 다음에 나왔던 주요 말이 뭐죠? 잘못되면 네. 국정원 사태 진실을 밝히지 않고 그러면 뭐 당선이 부정될 수 있다. 이 정도의 뉘앙스를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네. 민주주의국가에서 그것도 몇 선 의원인지 그렇게 다선 의원이 총리까지 지내고 장관 역임했고 대표까지 지낸 사람이 이 정국에 대해서 그 정도 말한 걸 가지고 망언이라고 발끈하면서 이정현 홍보수석이 청와대 발로 발표한 최초의 글쎄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피를 말리는 피그말리온 효과로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화요일날 오전으로 제가 기억되는데 청와대에서 이렇게 이해찬 의원과 일부 국정원 사태를 이제 대선 무효로 확대하려는 그 움직임에서 이렇게 바로 치고 나왔어요. 일종의 돌직구 겸 회심의 직격탄을 날린 겁니다. 그대로 한번 제가 워딩을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이해찬 의원과 일부 민주당 그리고 시민들, 촛불 시민들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부정하는 겁니까? 대선 불복입니까? 딱 요 두 줄이 제일 중요합니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부정하는 겁니까? 대선 불복입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니요. 주권자로서 답변을 드립니다. 국정원과 국가기관들이 뽑은 대통령을 부정하는 겁니다. 민심 불복입니까? 이렇게 제가 돌려드렸습니다.
페이스북에서. 그러니까 국민이 뽑은 정당한 대통령은 부정하면 안 되죠. 네. 공정한 게임의 결과는 받아들여야 되고 대선은 불복하면 안 되죠. 그러나 국정원과 국가기관들이 뽑은 대통령은 부정하는 게 맞습니다. 헌법에 따르면. 그렇죠. 진정한 민심에 청와대가 지금 불복하는 거죠. 언론은 거기에 이런 방구도 그렇게 몇만 명의 들뿌리들이 한 달 가까이 그 평일날에도 많아요. 전국 예. 각지에서. 예. 공중파 3사에서 안 나오는 이거 자체가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반증하는 겁니다. 오히려 제가 정말 아닌 말로다가 정말 아주 간악하고 교묘하고 굉장히 테크닉 스킬이 뛰어나고 언론 플레이를 잘하는 괴벨스보다 더 영리한 제가 방송사 사장이나 임원이나 간부라면 살짝씩 흘려주면서 그 수준을 유지해가면서 끝까지 갈 것 겁니다. 이렇게 마치 없는 것처럼 덮는 것 자체가 하수예요. 그렇죠. 예. 그러나 다 드러내고 하면 안 되고요. 예. 굉장히 치밀하게 연봉 한 10억 정도 주면 제가 아닙니다. 100억을 줘도 안 가겠습니다. 굉장히 하수짓을 하고요. 아니 지금 인터넷에 자발적으로 온 게 몇만 명이고 전국적으로 들불리 일꾼다고 해서 그걸 가린다고 해서 가려집니까 지금? 저기 네. 100억이면 좀 생각을 달리 하시죠. 안 됩니다. 1000억도 안 됩니다. 진짜요? 네. 오. 1조를 주더라도 안 갑니다. 그렇군요. 네. 예. 일조량이 좀 요즘 부족하긴 해요. 예. 그리고 1조량이 부족하죠. 예, 오늘 좀 서울 날씨는 조금 뭐 개인 것 같기도 하지만 후덥지근하고 그죠? 네. 아이고 오늘 오는데 고생했어요. 아무튼 뭐 돈이나 물건이나 권력이나 이 정당하지 않은 그 찬탈을 한 작물은 주인에게 되돌려 놓는 것이 원칙이고요. 네. 강절도범은 진실 규명하고 사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벌금형 이상의 실형을 감옥에서 살아야 되고요. 네. 살인 강도라면 더 큰 무기징역도 살아야 되고요. 민주주의를 죽이고 훔친 범인들이 그 작물의 결과를 인정하라고 국민에게 협박하는 꼴입니다. 이정현 홍보수석의 말은 예전 예전에는 이제 왕조 시대는 역적이라고 하죠. 우리 동양에서는 역적이라고 하고 이거는 쿠데타잖아요. 선거 쿠데타인데요. 예, 쿠데타인데 이런 세력이 오히려 큰 소리를 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역사가 얼마나 왜곡됐습니까? 60년 그렇죠. 동안. 예. 검찰이 견찰 같은 짓을 했죠. 예. 말도 안 되는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그런 것이 쌓이면서 지금 이렇게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게요. 예, 부정선거지만 당선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면서 이제 NLL 얘기라던가 도대체 대통령 그만두신 지가 5년 넘었고 예? 한 루틴 돌았고 지금 또 지금 1년째 가고 있는데 네, 살아있는 제갈량 같으세요? 그러게. 가신 제갈량 같으세요? 그러게 말이에요. 누가 저 사마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마중단인지 모르지만 정말 옳지 않습니다. 자, 음악을 하나 듣고 갈까? 오늘 신청곡 중에 하나 들을까요? 뭐 할까요? 예. 예. 오늘 RATM 처음 신청하신 그 노래를 들을까요? 예. 보자. Testify, Rage Against the Machine. 미국을 대표하는 좌빨 락커들이죠. 저기 남의 나라 저기 밴드한테 그 지금 좌빨 그 말 번역해가지고 저기 매니저한테 갖다 주면 지금 소송 크게 걸립니다. 그럼 좌빨, 그러니까 좌파 락커의 우리식 표현이에요, 좌빨. 저 일베가 인증한 좌빨 포크송 가수예요, 노정열 씨. 네. 당신도 그럼요. A급 좌빨 개그맨이잖아. 같은 A급끼리 진짜. Rage Against the Machine. 테스트파이였습니다. 무대 위에 체게바라의 초상을 걸어놓는다거나 또는 성적이를 불태우는 퍼포먼스를 한다던가 우리나라에서 그랬다가는 당장 큰일 나는. 우리나라에서 태극기 불태우면서 우리나라 가수가 무대에서 그랬다고 쳐봐요. 그럼 아마 글쎄요. 일부 인사가 이런 얘기하면 진짜 그럴까봐 얘기 안 해야 되는데. 왜요? 공기총이나 새알 공기총이라도 쏘는 인사들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죠? 그렇겠죠. 어디 연합 쪽 내지는 구국의 일념에 불타는 뭐 어디 출신 내지는 그죠? 진짜 농담이 아니고 왜 가스통 들고 막 시민 사회단체 막 공격하고 협박을 했잖아요. 네. 진짜로요. 그 정도를 하지는 않죠. 그리고 왜냐면 우리 판 자체가 그렇게 안 해서 그리고 그렇게 할 줄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언론과 국민들 수준이, 그래서 수준은 폄하의 의미가 아닙니다.
정도가. 네, 정도.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중간인 사람도 상식적인 얘기하면 다 좌빨로 물리는 판국에 굳이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한 건지. 손병희 선수나 저나 레이저 어게인스트 머신, 글쎄요, 우리 창조적인 개그맨, 창조적인 굉장히 말만으로 따지면 이 정부에 맞는 사람들이거든요. 강도로 따지면 100배라도 더 센 거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좌빨이기 때문에. 그렇지.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럼 무서워서 하나.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 5천만 중에 30%는 보수적인 분들, 30%는 뭐 민주진보적인 분들, 가운데 있는 40%에 굉장히 중립적이고 굉장히 공정하고 굉장히 양시양비론을 좋아하고 굉장히 다시다비론적인 국민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굳이 그거 했다가는 확이 찔리시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전략적, 전술적으로 안 하는 겁니다. 저희 엄청 언어 유의 그리고 언어 유연하게 구사하고 있어요. 그러게요. 그럼요. 우리가 근데 센 얘기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표로 연결도 안 되는. 근데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그 집회 문화, 집회 시위 문화, 흑색, 백색 테러 이런 거 말고요. 백색 시위 말고 민주화를 요구하는 그 생존권을 사수하려고 하는 집회 문화는 참 성숙돼 있어요. 그럼요. 하다못해 끊어놔서 휴지도 다 주워가잖아. 예. 그게 저 광주 때도 소위 그 해방구가 이루어졌을 때도 네. 그 논란의 와중에도 서로 챙기고 보듬어 안고 약탈을 안 하고. 그렇죠. 그 굉장히 힘들거든요, 없었고. 그게. 예. 그래서 우리의 그 국난을 극복할 때도 서로 콩 한 쪽 나눠 먹고 죽음을 같이 하면서도 했던 그야말로 정말 우리 호국, 그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애국의 DNA가 있어서 그 와중에도 정말 서로 그 안에 녹아있는 거죠. 휴머니즘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 안에 있는 그 드높은 민주주의의 그 수준. 그걸 우리가 믿고 가야 되는데 며칠 전에 아주 안타까운 힘든 사건이 사람들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보수 신문들에서는 그거 진보 성향을 갖고 있는 네티즌이 보수 성향의 네티즌을 공격해서 죽였다라는 식으로 나왔습니다만 사실은 아니었잖아요. 심지어는 지역세까지 들먹이면서 광주 사람이 호남 사람이 부산 사람 죽였다 이렇게 한 거지만 실제로 보면은 둘 다 전두환을 찬양하는 전 땅크를 옹호하는 그런 보수 성향의 그런 뭡니까 네티즌이 서로 그 신상 털기하고 예. 감정 상하면서 결국은 존중하지 않으면서 한 명이 스토커처럼 변해서 결국 살인 사건이 난 거 아니겠어요? 네. 이게 뭐든지 원칙과 상식을 보는 너무 극단으로 흐르는 네. 거는 네. 옳지 않습니다. 그렇죠. 민주적인 소양을 갖고 있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토론하고 뭐 그런 문화가 돼 있어야지 강요를 하다 보면은 그렇게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언론이 중요한데 지금 이명박근혜 정부 5년 반 동안 지금 언론의 현실에 대해서 뭐라고 참 말을 꺼내기가 참담합니다. 예. 그 중립이라든가 공정은 고사하고요. 기계적 중립마저도 지금 지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언론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가 아니라 어떤 이슈를 탁자 위에 신문 위에 또 화면 위에 톱10 안에 띄워놓느냐라는 거 아젠다 세팅 의제 설정 기능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게 언론학도로서 4년간 또 방송인으로서 17년간 현장에서 느꼈던 가장 단 한마디 다루는가 안 다루는 겁니다. 그래요. 찬반이나 내용은 두 번째고요.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만 근데 아예 안 다루면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권력도 마찬가지로 사대강이든 노사 문제든 남북 문제든 수면 위로 올려놓는 게 아니라 아예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도록 누르는 억압기제. 예. 이걸 쓰는 거. 이게 권력의 어두운 면이고 가장 무서운 거거든요. 그렇죠. 네. 이걸 우리 국민들이 항상 깨달아야 되고 지금 나와야 될 얘기들이 왜 안 나올까? 그걸 억누르는 기제는 메커니즘은 무엇일까라고 그 정도까지만 파악해도 이게 깨어있는 시민인 거죠. 그 정도로 국민이 성숙해야 정치권이나 언론들이 국민 무서운 줄 아는데 다들 일상이 바쁘고 하루하루가 힘들고 그러니 뭐 다 남의 일처럼 보이고 근데 이런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는 거리에 2만 명이 나왔다는 거는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100대 1, 1000대 1의 비율이기 때문에 200만 명의 민심이라고 보셔야지 아파트 단지 10,000명 사는데 거기에 그 시간에 나올 사람 한두 명밖에 없어요. 거의. 그 정도로 열정이 가득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촛불 들었다는 거는 2만 명을 5천만에 2만 명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위정자들은 무시하고 싶겠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나온 사람들의 예를 들면 우리가 80년 또 87년
또 광우병 때, 또 탄핵 때 많으면 1, 200만 명 단위, 적어도 10만 명, 20만 명이 움직이면 나라 전체가 흔들리는 거거든. 왜? 선동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게 민심의 가장 대표적인 투영이고 반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공보수석 이정현 씨는 아예 그런 말을 안 하고 있는 게 좋을 것이지, 함부로 불복입니 이런 말 꺼냈다가 진짜 이제 불복이란 말 그대로 꺼낼 겁니다. 민심 불복이란 말일 것이고, 그 다음에 부정하는 겁니까? 그러면 국민이 예, 부정하는 겁니다라고 이제 치고 나올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도 화법이 굉장히 아직은 하수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잘못한 거 있으면은 고치고 잘못한 놈이 있으면 처벌하라. 그렇죠. 이런 그거였죠. 거였는데 그 얘기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 없이 갑자기 니네 그렇다고 이거 뭐 판 깨자는 거냐. 쉽게 말하면 판 뭐, 깨야지 못해 예. 그러면. 예? 똥눈 놈이 썩내는 격이고 도둑이 제발저리는 걸 넘어서서 예. 아뜨거 하고 그냥 넘지 말아야 될 발언을 미리 너무 치고 들어온 거죠. 그렇죠. 예, 물론 그걸 노리고 하긴 한 겁니다. 예, 뭐 아이고, 그렇기도 하겠지만 아이고, 예. 문제는 사실을 사실 그대로라도 보도하는 그런 큰 방송사 신문들이 점점 없어진다는 거예요. 어제 제 아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왜 칠성사에다나 코카콜라 같은 것은 왜 선전을 하느냐. 다 알고 있는데.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네. 예. 야. 괴벨스가 얘기했습니다. 거짓말도 처음에 우기면은 거짓말이라고 하지만 두 번 우기면은 그런가? 하고 세 번째 하면 다 믿는다. 사실처럼 되죠. 그렇죠. 국정원의 선거 개입, 정치 공작, 이것은 댓글만 단 게 아니라 댓글마저 달았다는 것, 이렇게 의심하고 수사 들어가야 되는데 그 얘기를 NLL 물타기, 그리고 전두환 오빠의 추징금, 전제국 시공사 수석, 그다음에 이제 각종 이런 걸로 지금 물타기 CJ 없단 말이에요. 그룹이나 지금 예. 롯데 쇼핑 예. 건드는 것이 다 아까 말한 개혁이나 부패 청산 작업에 탈을 쓴 일종의 국면 전환용 꼬리 자르기이기 때문에. 근데 뭐 요즘에는 현명한 분들이 많이 아시고요. 이번 주 주제 중에서 제일 네. 재밌었던 게 전두환 각하 집 압수수색한 거죠, 그죠? 예, 29만 원밖에 없는 본인 말이죠. 그거 한번 본인 목소리로 한번 예, 본인 목소리를 한번. 예. 본인은 본인이야. 전통에 빛나는 전통한테 왜 이래? 그네 동생 오빠한테 막 이래. 이래재다는 좋아도 이래 하는 건 좋지 않아. 본인이 그네 동생 소녀가장 됐을 때 준 6억 원 벌써 잊은 거야. 다른 건 다 우린나도 정신마저 우릭나면 안 되는 거야. 젊은 나이에. 오빠 불쌍한 노인네야. 통장 우릭나서 민생구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야. 그나마 머리카락 있던 머리카락까지 다 빠졌어. 자꾸 이러면, 정말로 이러면 본인이 입을 여는 수가 있어. 본인이 입 열면 여럿 가는 거야. 그냥 가는 거야. 자꾸 이러면 정말로 본인이 몸빵해서 본인이 내세운 80년대 정의구현 사회,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 구현하고 본인이 가는 수가 있어. 하는 거 두고 볼 거야. 그네 동생. 막 이래. 이게 속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뭐 이제 90을 몇 년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1931년생이에요. 그러니까 한 5년 우리나라로 83살인데 그래 아직 뭐 꽤 예. 남으셨네요. 그 부인 이순자 씨는 39년생이죠. 네, 예. 아직 칠순이시고. 그렇죠. 70대고 그러니까 전두환 50살에 나라를 먹었고 나라를 먹은 거죠. 네. 예. 찬탈한 거를 먹다고 표현하니까. 예. 먹은 겁니다. 날로 먹은 겁니다. 네, 그리고 경찰이 예. 아무튼 굉장히 웃긴데 단군일에 또 이런 저질 블랙 코미디가 없습니다. 경찰 또 오늘 발표했죠. 어제 오후에 건설업자 윤모 씨, 네. 김학의 전 법무차관과 관련된 그 별장 성접대 의혹 동영상도 있었고 다 있었지 않습니까? 증거가. 그렇죠. 근데 엄청 열심히 수사했나 봐요. 넉 달 만에 발표가 이겁니다. 별장 성접대 있었다. 엄청난 사실을 엄청난 밝혔군요. 사실을 4달 동안이나 4달이나 걸쳐갖고 이제 그와 바로 대비를 해보면 몇 번이나 본 거예요? 12월 11일 날 국정원 요원들이 댓글을 다는 것 같다. 그리고 현장 포착해서 현행범 체포하려고 하는 와중에 네. 감금인지 잠금인지 희한한 어법과 논리가 오가는 와중에 16일 날 생방송 토론 직후에 예. 멀쩡히 있었던 국정원 댓글이
국정원 댓글 없었다고 발표했습니다. 12월 16일. 네, 5일 만에 있었던 댓글을 없었다고 발표한 경찰이 네. 넉 달 만에 원래 있었던 성접대를 있었다고 발표했으니까. 와, 대단합니다. 예. 그래서 견찰이라고 불리나 봅니다. 이거 참 사실은 저는 경찰에게 수사권을 주는 것 그것이 장기적으로 옳다고 생각하고 우리나라 검찰에게 준 과도한 권력 이거 그게 갈 길이고 이론적으로는 맞죠. 제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네. 이럴 때마다 좀 회의를 느껴요. 네. 예. 근데 그나저나 레이디 가카를 모셨던 이 측근들 중에 네. 입이었던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네네. 저는 근데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을 앞으로는 오늘 방송에서는 윤모 전 청와대 대변인이라고 호칭하겠습니다. 왜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라 하지 않고요. 네. 윤모 대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냐고. 이게 개그예요. 그렇게 그리고 하나요? 저는 앞으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네. 그냥 김모 전 법무 차관이라고 지칭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지칭하시면 좋습니다. 굳이 이름을 김학의 전 법무 차관이라고 지칭할 필요가 없잖아요. 어렵긴 하다. 그죠? 그러니까 윤모 김모 하면 되는구나. 네네. 예. 그러니까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도 이제 짧게 네. 윤모 전 대변인을 해주세요. 윤모 굳이 다 길게 하지 마시고. 네. 왜냐하면 이름이 너무 여러 번 언급되잖아요. 예. 자꾸 외워질 것 같고 입에서 나올 것 같잖아요. 근데 윤모 김모 네. 예. 의상비 안 들어가는 행위를 좋아하는 그런 레이디 가카를 모시면 젠틀맨처럼 모셔야 되는데 네. 굉장히 비젠틀하게 지금 한 분은 성희롱, 한 분은 성폭행으로 지금 범죄 혐의와 연루돼서 예. 검찰이 아마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구속 기소로 했고 네. 미국이 참 마음에 안 드는 이유가 아니 그렇게 우리가 우방국가로 60년 넘게 이렇게 혈맹으로 있었는데 네. 어떻게 동생 국가한테 막 이래 이래. 아니 우리 아시아나 항공기 조종사들이 실수도 할 수 있고 물론 과실일 수도 있지만 네. 그렇게 뉴스 앵커까지 나와서 인종 비하적 발언을 하면서 사우스 코리안 조종사들의 실수 내지 고의는 아니겠죠. 과실로 기정사실인 것처럼 교통안전위원회에서 몰아붙이고요. 방송은 그거를 또 그렇게 따라하고 자기네 관제 통제나 활주로 관리나 그다음에 그 보인기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몰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우리가 너무나 지금 을의 입장이고 갑의 행포에 시달리고 있다고 봐요. 있어서는 안 되는. 그리고 조종사들의 그 정부 샜다고 국제 민간인 항공조종사 협회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중요한 정보를 너무나 너무나 빨리 공개돼서는 안 되는 분까지 공개했다고 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우리나라 NLL 남북 정상회담 대화로 공개된 걸 아마 알면 네. 아, 원래 저런 나라구나. 제가 보기에 이 윤창중 죄송합니다. 윤모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섹슈얼 허레스먼트, 이 성희롱 성범죄 기소 여부를 안정하고 계속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미국 정말 밉습니다. 언제까지 써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곧 기소를 하느니 마느니 이러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변호사한테 물어봤더니 그것도 네. 재량이래요. 아, 그래요? 뭐 7, 8월이라고 하는데 임기 중반까지 갈 수도 있답니다. 자, 꽃놀이패 들고 있는 거네요. 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네. 사우스 코리안 블루하우스 스포크스먼, 엑스 스포크스먼 미스터 이윤하고 이제 나오겠죠.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정치력일 텐데 이 와중에 전작권 환수를 늦춰달라고 지랄하는 그런 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별들이 전 세계에서 비율로 보면은 그 병사대 비율로 보면은 세계 두 번째예요. 첫 번째가 러시아인데 많죠 우리도. 네. 네, 러시아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면 곱하기 2가 되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보직의 장군들이 2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러시아 빼면은 우리가 압도적으로 1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월남전 지낸 다음에 주월 파월 사령부를 해체해야 되는데 해체하지 않고 예비사단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사시 예비군으로 충당되어지는 그런 가공의 사단들을 만들어 놓으니까 저 10몇 명이 근무하는 중대가 있는 거고 100명이 안 되는 대대가 있는 거고 전 사단 병력 다 합쳐봤자 원래 사단 하면 10,000명이 넘어야 되는데 10,000명커녕 몇백 명밖에 안 되는 사단이 있는 거죠. 문학과 군대 실상까지 잘하는 저 박학다식의 손병이. 아까 참 그 마무리 짓는데 그 윤모 정리해 주시죠. 예. 윤모 건설업자도 윤모 씨고 윤 씨반이 원래 양반 집안인데 일부 극히 네. 이렇게 이름을 더럽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노 씨반도 참 좋은데 노태우 저 대통령이 약간
윤모 전 청와대 대변인, 김모 전 법무부 차관, 다 레이디 가카 사람들인데, 네. 레이디 가카를 너무 얼굴에 먹칠을 했어요. 똥칠을 했고. 근데 이제 돌이켜보면, 별장 성접대까지는 아니지만, 별궁 접대라고 가장 유명했었던 건 역시, 그렇죠. 궁정동에서 있었던, 그 당시 용어로는 대소행사라고, 대행사도 있고, 소행사도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는 별장 성접대는 결코 아니었고 별궁 접대라고 보는 거고. 그렇죠. 그때 최용사까지 뭐 있어서. 박선호 대령이 그 역할을 했어요. 네. 지금 손병희 계속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실명까지 좋아요. 예. 저는 그냥 계속 뭐라고만 하고 누구라고도 얘기 안 하는데 그냥 궁정동에 있었던 별궁 접대 행사가 대행사, 소행사, 대소행사가 참 많았고. 안가라고 여러 개 있었죠. 가시기 전까지도 최용사가 지금 손병희 씨가 말한 박모 대령이 그 역할을 담당해서 주로 여자 연예인을 비롯한 대학생이라든가 중년 여자 연예인은 거의 없었다 그래요. 아니죠. 젊은 여성 젊은 연예인들과 여성. 예. 젊은 대학생들과 젊은 그냥 일반 여성들이 수백 명, 10명이 아니라 수십 명이 아니라 수백 명 섭외가 됐었다고. 그래서 공건시대 용어로 따지면 수청을 들게 한 거죠. 예. 전 잘 몰라요. 수청이 무슨 뜻인지. 아무튼 그러니까 술 그거는 따라주는 거 아닌가? 별장 성접대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유명하신 분이라 어디 유흥가에 갈 수는 없으니까 불러서 출연료 개런티를 줬거나 아니면 최고 존엄이시니까 아마 재능 기부를 한 걸로. 재능 기부. 예. 그때부터. 그러니까 네. 불러준 것도 영광이고 그분의 손이라도 한번 잡고 성접대는 아니었습니다. 접대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악수는 할 수 있죠. 술 따라주는 거. 네. 그러니까 노래 불러주는 거.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때 그 사람 그분도 옆에 계셨고 네. 다른 또 S 양도 있었고. 그렇죠. 신모 여인이라고 불렸던. 네. 예. 그래서 제가 파악하는 바로는 김재규 그 중앙정보부장이 두 가지인데 그때 200만 명 더 가더라도 권력을 더 갈 수 있다라고 몇 번 얘기가 오가는 걸 보고 차지철이 얘기를 했죠. 차지철이. 오른팔 출신이었지만 이거는 내가 막아야겠다라고 네. 아마 자기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총탄을 뿜었을 수도 있고 네. 제가 보는 거는 박동희 씨바스리가 상당히 좋았다고 그래요. 예. 그거 드시고 뭐 가수가 옆에 있으니까 노래도 부르시고 밴드도 있었겠죠. 그 와중에 자기한테는 예를 들면 파트너도 안 앉히고 술잔도 비웠는데 술도 안 따라주고 예. 차지철이랑 얘네들만 챙기고 그러니까 그 술기마저 얼마나 열이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음주사고로 보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음주 사고가 아닌가? 예. 근데 개인적인 술이 왼수다라는 걸 얘기하고 그게 싶은 아니죠. 거예요? 앞사람 술잔이 비면 네. 바로 채워져라가 바로 오늘의 예. 저의 마지막 개그가 아니라 진실로 국민들께 호소하는 저의 마지막 호소문입니다. 그래요. 억지로 술을 권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술이 비었는데 그렇습니다. 술이 비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할 얘기만 하고 그렇습니다. 자기 노래만 하고 파트너를 그렇지 안 않는가? 앉히면 안 앉혔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지만 네네. 앉힐 거면 공평하게 같이 앉히고 놀자. 네. 네. 그겁니다. 네, 그렇게 결론을 내시는 것에 대해서 말리지는 못하겠지만 좀 그리고, 허무하긴 합니다. 당시에 12.6 그거는 별장 성접대가 아니고요. 네. 별궁 접대. 예. 네 글자로 줄여야 됩니다. 별궁 이거를 접대. 뭐 의외로 확대하고 막 자꾸 막 머릿속에서 이렇게 막 그랬을 것이야라고 이렇게 추측하시면 안 됩니다. 예, 정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유씨는 바로 별궁 접대로 무너지고 예, 지금 레이디 가카의 치세는 별장 접대로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 성자가 들어가야 되죠. 성접대. 예, 그건 확인이 된 거니까. 별장 성접대. 예. 예, 저쪽은 성은 빼셔야 되고. 아, 그렇군요. 네네. 예, 오늘 상당히 민감하시군요. 예. 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이번 주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오늘 촛불 있는 날인데 근데 저녁 바쁘세요? 제가 인기 관리는 하는 거 아는데 앞으로 길면 4년 반까지 계속 할 건데 예. 짧게 1, 2년 안에 끝날 수도 있고요. 네. 근데 제가 너무 자주 나오면 네. 저는 인기와 권력은 하늘의 태양은 두 개가 있을 수 없다는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스타 진행자들이 많기 때문에 네. 굳이 제가 너무 나서면 너무 운동권 같이 보이고. 좋습니다. 오늘은 손병희 선수가 오늘 저에게 연락이 왔으니까 제가 가고 오늘 또 우리 김영민 국장님 가고 오늘 뭐 국민 TV 다 출동해갖고 네, 이런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대거 비주류 스타들이 대거
비주류 스타들, 네. 제야 스타들이 오늘 비주류 스타. 하지만 끝난다 하면은 술 마실 거예요. 다시 비주류가 되는. 아니 끝나면은 주류 할 거예요. 네, 끝나면 바로 무명이 되는, 얼굴 못 알아보는. 뒤풀이 가고 주류 먹을 거라니까요. 괜찮은데요? 익명의 스타들이 오늘. 집회할 때는 비주류지만 끝나고 나서는 주류 할 겁니다. 네. 그때 꼭 술잔을 채워주세요. 네. 꼭 채워드리겠습니다. 네. 네네. 자, 저는 1대8의 소폭을 좋아합니다. 네. 아이고, 참. 자, 지금까지 노정열 씨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뭐 반응이 있었나요? 우리 게시판에. 인사. 아니, 생방일 때는 생방티를 내줘야 된다니까. 그렇군요. 네. 오늘요. 지난주에 몰라봬서 죄송하다고 정열님. 이메가 정말 죄송할 일들 하시네요. 예. 17년째 이러고 있는데, 정말 너무 늦게 하시네요. 만시지탄입니다. 윙스님께서 스틸 워먼 전엔 이렇게 라디오 예청하지 않았는데 국민TV 들으며 업무보다 찐빠 군대용으로 욕먹을 뻔했다고요. 열심히 듣다가. 아이고. 예, 애국하시네. 원인은 정말 싫으다. 살인마 전시 에이 소름 돋는다. 자, 내가 좋아님 1회 들으시면서 뿜으셨네요. 또 사무실 직원 5 중 저만 집회 가는데 생각은 같습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죠. 저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아까 제가 얘기했죠? 예. 대표성, 정당성이라는 거. 예. 네. 자, 요즘엔 집회하는 날만 기다린다는 이런 분 계시고. 저런 분을 가리켜서 저쪽에서 뭐라고 했죠? 전문 시위꾼. 예. 그 용어도요. 예. 잘 갖다 붙여요. 아무튼. 훈녀 아줌마님, 안방마니님, 뉴잉 해외님. 자, 조선일보의 구독자 증가를 위한 온갖 탈법을 중학생 시절 새벽 조간 신문 배달했을 때 보셨다고요. 보급소에 충몰한 자들이 배달원, 대부분 10대들에 대한 갖가지 폭언과 폭행들을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었다라는. 슈퍼 갑질의 밀어내기 횡포였어요. 그죠? 제로톤님께서는 홍대에서 맥주 같이 먹은 적 있다는 인연을 강조하셨어요. 손명희 씨랑. 아니, 정연 씨. 누구지? 제로토시라고 했으니까 모르죠, 뭐. 예. 왕싸가지님, 김일송님. 이런 분들 함께 하셨습니다. 네, 고맙고요. 예. 예. 늘 여름에 건강 잃지 마시고. 네. 우리 또 즐겁게 살면서 싸울 건 싸우면서 또 그렇게 행복하게 살면서 가자고요. 예.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